올해 51살,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연애도 딱히 없고, 자식도 없고, 대신 직장은 있다. 그러니까 뭐랄까, 내 인생이 남들보다 조금 조용하달까? 격렬한 순간 없이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지금 안 떠나면 평생 안 떠나겠다. 그래서 바로 결심했지. 혼자 이탈리아나 가볼까? 이탈리아는 원래 영화 속 배경으로만 보던 나라였어. 로마의 휴일,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투스카니의 햇살 뭐 그런 거. 근데 그게 내 여행지가 될 줄은 몰랐지. 그것도 혼자서. 처음에는 솔직히 고민이 많았어. 혼자 간다고? 무섭지 않아? 이 나이에 뭐 하러? 이런 말 주위에서도 들렸고 내 안에서도 들렸지. 근데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건데? 라는 질문이었어. 내 삶이 멈춰 있는 것 같았거든. 그래서 그냥 결제했다. 왕복 항공권, 10일짜리 유레일 패스, 그리고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이렇게 4도시. 호텔이 아니라 에어비앤비로만 예약했어. 현지 느낌 제대로 받으려고. 여행 당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는데 직원분이 내 여권을 훑어보더니 묻더라. 혼자 가세요. 나도 모르게 어깨 펴고 자신있게 대답했어. 네. 혼자예요. 그때 이상하게 뿌듯했어. 내가 뭔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 12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로마. 와. 공기부터 달랐어. 햇살이 금비치고 바람은 살짝 포도향 나는 느낌.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건지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인지 헷갈릴 정도였어. 근데 현실은 현실이더라. 에어비앤비 숙소 찾느라 30분 헤매고 구글맵은 자꾸 길 반대로 안내하고 캐리어 끌다가 바퀴 한쪽 나가고 그때 살짝 눈물 날 뻔했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 근데 말이야. 숙소에 도착해서 테라스 문을 열었는데 정면에 로마 시내가 쫙 펼쳐져 있는 거야. 주황빛 지붕들, 종탑, 멀리 콜로세움까지. 그 순간 그냥 다 잊혔어. 그날 밤 혼자서 테라스에 앉아서 와인 한 잔 마셨어. 마트에서 산 6유로짜리 와인이었는데 와, 왜 이렇게 맛있냐? 와인 때문인지 공기 때문인지 그날 밤 참 묘한 기분으로 잠들었어. 낯선 도시 한가운데서 익숙한 내 삶을 잠시 내려놓고 있다는 느낌. 그게 내 이탈리아 여행의 첫날 밤이었어. 로마에서의 두 번째 날 아침 일찍 콜로세움 투어를 예약해놨는데 알람을 못 듣고 일어나 보니 예약 시간 20분 전이더라. 머리도 안 감고 얼굴도 안 바르고 그냥 티셔츠에 바지 하나 걸치고 나갔지? 근데 하필 그날따라 숙소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네. 5층에서 캐리어 대신 백팩 메고 뛰어내려가는데 그 순간 발목 삐끗. 콜로세움 도착했을 땐 약간 절뚝거렸어. 그래도 가이드 따라가면서 듣는데 와, 나 진짜 역사 속으로 들어간 줄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이 저 경기장에서 피 튀기며 싸웠다는 게 믿겨지더라. 그리고 가이드가 갑자기 내게 물었어.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네 했더니 갑자기 저 고징어 게임 봤어요. 여기서 그 얘기? 피렌체에선 좀 분위기가 달랐어. 좀 더 조용하고 고풍스럽고 걷기만 해도 분위기가 좋더라고. 우피치 미술관에서 보티첼리 그림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한국말 들리더라. 2명의 20대 여성 관광객이었어. 한 명이 다른 한 명한테 그러더라고. 얘야, 언니. 이 그림도 옛날엔 SNS 없어서 사람들 못 봤겠지. 순간 피렌체가 무너지는 소리 들림. 근데 그런 대화도 재밌었어. 요즘 애들 진짜 다르구나 싶고. 나는 저 나이 때 외국 한 번 못 나가봤는데 말이지. 베네치아에선 진짜 사건이 있었지? 혼자 곤돌라를 타보고 싶었거든. 근데 혼자는 곤돌라 안 태워준다네. 최소 2명 이상이래.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관광객이랑 눈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말 거는 거야. 혼자세요.
그래서 내유 곤돌라 타고 싶긴 한데 혼자라서 그랬더니 저도요. 같이 탈까요? 그렇게 나보다 7살 어린 일본에서 온 싱글 남성과 둘이 곤돌라를 타게 됐어. 진짜? 이게 영화인가 싶더라. 물론 로맨스 같은 건 없었어. 근데 그 사람도 50대였고 혼자 여행 중이라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 우린 물 위에서 말없이 도시를 흘러가며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친구였던 것처럼 그랬지. 곤돌라 타고 내려서 같이 젤라또 하나 먹고 그 사람은 다음 일정 있다고 먼저 갔는데 이상하게 좀 아쉬웠어. 그 짧은 만남이 뭐라고. 그리고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베네치아 골목에서 길을 잃은 순간이었어. 구글맵이 계속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좁고 좁은 골목을 계속 헤매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우산도 없이 혼자 어두워진 골목에서 순간 정말 울 뻔했어. 근데 바로 그때 작은 바 안에서 빛이 새어나오더라. 무작정 들어갔는데 현지 노부부가 운영하는 와인바였어. 나를 보더니 비 맞았냐고 수건을 주고 따뜻한 와인 한 잔 내어주더라. 그리고 별말도 없이 그냥 조용히 같이 음악을 들었어. 기타 소리랑 와인 향이 섞이는데 그 공간이 정말 마법 같았지? 내가 혼자 여행 온 이유를 그때 조금 알 것 같았어. 내 삶에 없던 이야기들이 어느새 하나둘씩 스며드는 그 기분. 혼자라서 가능한 순간들이 있었고 혼자였기에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 여행의 마지막 도시, 밀라노. 패션의 도시라더니 공항에서부터 다들 멋지더라. 나는 캐리어에 구겨 넣은 바람막이 하나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울 속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 마지막 날이 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하더라. 이게 끝이라 그런가? 아니면 돌아가면 다시 일상이라는 사실 때문일까? 그날 아침 두오모 성당 앞에 앉아서 비둘기 때 날아다니는 걸 한참 멍하니 보고 있었어. 사람들은 셀카 찍고 웃고 떠들고. 근데 나는 그냥 그 모든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지. 그때 문득 나는 누구랑 이걸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누군가와 함께였다면 더 재밌었을까? 더 외로웠을까? 여행을 시작할 땐 혼자여서 좋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끝나갈 무렵엔 혼자니까 외롭다는 생각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더라고. 근데 그 외로움조차도 내 인생의 일부라는 걸 이번에 처음 받아들였어. 비어있는 저녁 식탁도 주말마다 혼자 가는 카페도 어쩌면 내 삶에서 필요했던 공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싶었지. 밀라노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공항 가는 길에 택시 기사 아저씨가 물었어. 즐거운 여행이었나요? 그 짧은 질문이 이 열흘간의 기억을 한꺼번에 툭 꺼내더라. 콜로세움, 곤돌라, 골목길, 와인바, 이름 모를 사람들과의 짧은 인사들. 전부 내 머릿속을 지나가면서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 네, 아주요. 처음이자 가장 오래 기억날 여행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일하고, 청소하고, 씻고, 출근하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 근데 어딘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 예전 같으면 짜증났을 일에도 이젠 뭐, 괜찮지 뭐 하며 웃게 되더라고. 거울 속 얼굴도 어딘가 부드러워졌고 혼자 밥 먹는 시간도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 안에서 작게 속삭이는 소리 하나. 다음엔 스페인,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주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이탈리아 10일 여행. 그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어. 사람들은 흔히 말하지. 50 넘으면 이제 늦었다, 혼자는 재미없다. 근데 나는 오히려 말하고 싶어. 50이 넘었기 때문에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혼자였기 때문에 더 많이 마주칠 수 있었다고. 누군가 내게 물어봐. 이 여행이 뭐였냐고.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걸 처음으로 제대로 느껴본 시간.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도 떠나보세요. 정말로 인생이 바뀝니다.